나가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밟지 마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겨울 하늘을 찢었습니다. 어머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요. 며느리 옥분이가 눈 덮인 마당에 엎드려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아이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붙어 있느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펑! 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옥분이는 그렇게 한겨울 눈 내리는 밤에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곤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쌈짓돈 50냥이 전부였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밤 소리부자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못되게 구박받은 며느리가 전 재산을 털어 구해온 병든 쌍둥이 덕분에 인생 역전을 이룬 그야말로 통쾌한 권선징악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누우셔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옥분이는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요. 한 발 걸을 때마다 눈 위에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친정은 이미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라버니 내외에게 넘어갔고 그곳에 돌아가 봤자 구박만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앞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버려진 절간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절간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에 쥔 50냥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전부로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냥이면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얻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작은 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겠지요. 옥분이는 그렇게 마음먹고 날이 밝자 가장 가까운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옥분이는 큰 장터가 서는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 옷감을 펼쳐놓은 장사치, 엿장수, 떡장수.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장터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가 다가가 보니 거기엔 노예 상인이 한 명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남루한 옷을 걸친 쌍둥이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해쓱하고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남자아이는 기침을 연신하고 있었고 여자아이는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자, 여기 건강한 종 2명이요. 조금만 먹이면 금방 쓸모있게 될 것이니 누가 사가시겠소? 50냥만 내시오. 노예 상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저것들이 무슨 건강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병든 것들 사서 뭐 하겠어. 밥값도 안 나올 텐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노예 상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얼마를 들여서 데려왔는데 한 푼도 못 건지겠단 말이냐. 상인이 채찍을 들어 아이들을 내리쳤습니다. 탁, 탁. 아이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의 모습이 꼭 자신 같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
옥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옥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노회 상인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요? 살 거요? 안 살 거요? 제가 저 아이들을 사겠습니다. 옥분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저런 병든 것들을 사서 뭐하게? 하지만 옥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50냥을 꺼내 상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50냥입니다. 상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돈을 낚아채더니 아이들의 팔을 옥분이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좋소. 이제부터 이 아이들은 당신 것이오. 옥분이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괜찮단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옥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읍내 변두리에 작은 움막을 얻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리고 맞아서 겁에 질려 있었지요. 하지만 옥분이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자아이의 기침이 멎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여자아이의 다리가 나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시장에서 받아온 쌀값 계산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몰라서 얼마를 받았는지 헷갈렸던 것이지요. 그때 남자아이 복동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내가? 하지만 너는 글을 배운 적이 없지 않느냐? 옥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글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지만 노비로 팔린 뒤로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옥분이가 가져온 장부를 훑어보더니 순식간에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어머니, 상인이 200냥을 더 속였습니다. 내일 가서 돌려받으셔야 해요. 옥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과연 복동이의 말대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이는 돌려받은 200냥으로 콩 한 대와 좁쌀 조금을 사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상이었지요. 자, 이리 오너라. 오늘은 맛있는 콩죽을 끓여줄게. 옥분이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복동이와 복순이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옥분이는 정성껏 콩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떠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세요? 복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벌써 먹었단다. 너희가 많이 먹어야 한다. 옥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복동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거짓말이시죠? 어머니 그릇이 비어 있잖아요. 복동이가 자신의 죽을 반으로 나눠 옥분이에게 드렸습니다. 복순이도 따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것만 있어도 배불러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살 수 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작은 그릇에 콩죽을 나눠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따뜻한 눈물이었지요. 복동아, 복순아,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저희도요.
어머니.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비록 좁고 누추한 움막이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분이가 품팔이를 하러 나간 사이 복동이가 집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를 어쩐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복동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동아, 큰일 났다. 저 장터에서 온 약장수한테 속았어. 만병통치약이라며 은자 5냥이나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 그냥 밀가루 반죽이더구나. 할머니는 병든 남편을 살리려고 평생 모은 돈 5냥을 털어 약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그냥 밀가루를 물에 갠 것이었습니다. 그 약장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장터에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가서 뭐라 해봤자 소용없어. 글도 모르고 말주변도 없는데. 할머니, 제가 가보겠습니다. 복동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린 아이잖니. 괜찮아요. 제가 돈 돌려받아 올게요. 복동이는 달려갔습니다. 장터에 가보니 과연 화려한 옷을 입은 약장수가 큰 소리로 약을 팔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약을 먹으면 100살까지 산다. 어떤 병이든 낫는다. 단돈 5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복동이가 약장수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복동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복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뭔데 끼어들어? 약장수가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아까 당신한테 5냥 주고 약을 샀는데 집에 가보니 그냥 밀가루더랍니다. 복동이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밀가루? 그럼 사기 아니야? 약장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 약은 정말 효험이 있는 귀한 약이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복동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증명? 뭘 어떻게 증명하란 말이냐? 간단합니다. 당신이 지금 파는 그 약을 당신이 직접 먹어보십시오. 만병통치약이라면서요? 그럼 당신도 먹을 수 있겠지요. 복동이의 말에 약장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왜요? 못 먹겠습니까? 그럼 이건 가짜 약이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약장수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봐. 내가 만든 약이잖아. 못 먹으면 사기꾼이다. 약장수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자마자 으액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썩은 밀가루에 쓴 풀을 섞은 거잖아.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복동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지금 당장 관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약장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 5냥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약을 산 사람이 또 있으면 모두 환불해 드려야 합니다. 결국 약장수는 속인 사람들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고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복동이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내가 몇 살이냐? 어린 나이에 참으로 영특하구나.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복동이는 할머니께
5냥을 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복동이를 껴안았습니다. 복동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영감 약값도 못 구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복동이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복동이를 찾아왔고, 복동이는 그때마다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땅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잡아냈고, 어느 날은 이웃 간의 다툼을 지혜롭게 중재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어른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척척 해결하자 사람들은 복동이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여자아이 복순이도 놀라운 재주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품팔이를 하다가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앞쪽이 크게 찢어져서 꿰매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 옷밖에 없는데. 옥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옷을 살 돈도 없었고 찢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자니 창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쳐드릴게요. 복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찢어진 걸 어떻게. 제가 방법을 알아요.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복순이는 옥분이의 옷을 가져가더니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옥분이가 걱정이 되어 몇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복순이는 집중해서 바늘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가 옷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옥분이가 옷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찢어진 자리에 아름다운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찢어진 자리를 그냥 꿰매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수를 놓아서 오히려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찢어진 옷이 아니라 멋진 옷이 됐어요. 복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새 옷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옥분이가 그 옷을 입고 장터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그 옷 어디서 샀소? 정말 아름답구려. 저희 딸이 만들어줬습니다. 옥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복순이에게 옷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홀레복을 만들어줄 수 있겠소? 낡은 옷을 새 것처럼 고쳐줄 수 있소? 복순이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주었습니다. 낡은 옷은 아름다운 자수로 장식해서 새 옷보다 멋지게 만들었고, 홀레복은 섬세한 솜씨로 술을 놓아 양반집 규수옷 못지않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이의 솜씨에 감탄했고 일거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재주는 바느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지요. 복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끓여드릴게요. 아니다, 복순아. 너는 아직 어린데 어떻게 죽을 끓이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복순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쌀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쌀로 죽을 끓이되 마당에서 캐온 나물과 된장을 조금 넣어 간을 맞췄습니다. 1시간 뒤 복순이가 죽을 들고 왔습니다. 옥분이가 한 숟가락 떠먹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왜 이렇게 맛있니? 그냥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면 좋겠어요.
옥분이는 죽을 다 먹고 나서 기운이 돌았습니다. 단순한 죽이었지만 복순이의 정성과 묘한 간 맞춤이 들어가서 보약 같았던 것이지요. 그날부터 복순이는 요리도 담당했습니다. 적은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자 옥분이와 복동이는 복순이의 요리를 먹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복순아, 너는 정말 손에 복이 있구나. 내가 만지면 다 보물이 되는 것 같아. 옥분이가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밖은 눈이 펑펑 내렸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화로 옆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옥분이에게 글을 가르쳐 드리고 있었고 복순이는 새 옷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서툰 손놀림으로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사람인 자가 참 반듯하네요. 복동이가 칭찬했습니다. 옥분이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구나. 물론이죠. 조금만 더 배우시면 책도 읽으실 수 있어요. 옥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글을 읽게 될 줄은 몰랐단다. 평생 천하게만 살았는데 너희 덕분에 사람 노릇을 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복순이가 바느질을 멈추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귀한 분이세요. 저희를 구해주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 복순이 말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를 병든 아이들이라고 외면했지만 어머니만은 저희를 거두어 주셨잖아요. 복동이도 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구나. 저희도요, 어머니. 그날 밤, 복동이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그것은 작은 비녀였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소박한 비녀였지만 정성스럽게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매일 바느질 하시느라 머리가 흐트러지시잖아요. 이 비녀로 머리를 묶으세요. 옥분이는 비녀를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아, 고맙구나. 어머니,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복순이도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복순이가 손수술을 놓아 만든 예쁜 주머니였습니다. 이건 복주머니예요. 어머니께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옥분이는 두 아이가 준 선물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희에게 선물이세요.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고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복동이의 명석한 두뇌와 복순이의 뛰어난 손재주 덕분에 옥분이의 집안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막에서 살았지만 1년 뒤에는 방 2칸짜리 초가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년 뒤에는 작은 기와집을 마련했습니다. 3년 뒤에는 읍내에서 손꼽히는 큰 한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읍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글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명석한 가르침 덕분에 제자들이 하나둘 과거에 급제하기 시작했고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복순이는 바느질과 수놓기로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온 옷과 수는 양반집에서도 탐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고을 사또 부인이 복순이에게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지요. 옥분이는 더 이상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번 돈으로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늘의 은혜란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옥분이의 말에 복동이와 복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희를 구해주셨듯이 저희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세 사람은 읍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옥분이네 가족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의 집 대문이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을 쫓아낸 시어머니와 시동생 내외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2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옥분이는 깜짝 놀라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곳까지라니. 내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렇게 큰 집에서 호강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시동생이 옥분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인연이 우리 집안 돈을 훔쳐서 달아났던 게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옥분이가 황급히 부인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또 뭐냐? 시어머니가 복동이와 복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아, 저 아이들은 제가 3년 전에 50냥 주고 데려온 50냥? 그게 바로 우리 집안 돈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우리 집안 돈으로 산 것이니 우리 집안의 종이다. 당장 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 시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복동이와 복순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아이들은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옥분이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지만 시동생은 비웃었습니다. 자식? 내가 무슨 자식을 낳았다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그때였습니다. 복동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복동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시동생이 호통을 쳤지만 복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른께서는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첫째, 저희 어머니께서 받아가신 50냥은 어머니의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귀대의 돈이 아닙니다. 복동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증거라도 있느냐? 있습니다. 복동이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친정을 떠날 때 친정어머니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기 분명히 내 딸에게 50냥을 주노니 이것으로 새 삶을 시작하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낚아채 보았지만 글을 몰라서 읽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대신 읽어보니 과연 복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돈으로 산 종이니 우리 것이다.
시동생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복순이가 나섰습니다. 어른께서는 법도 모르시는군요. 복순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조선국 법전에 의하면 노비를 구매한 뒤 3년이 지나면 그 노비는 주인의 완전한 소유가 됩니다. 또한 노비의 주인이 노비를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하면 그 즉시 노비는 자유민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데려오신 바로 그날 저희를 자식으로 삼으시며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종이 아닙니다. 시동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무식쟁이였던 것이지요. 게다가 복동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른께서는 3년 전 아무 이유 없이 저희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조선국 법전에 의하면 칠거지약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며느리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칠거지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쫓아낸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복동이의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이지요. 저 집안이 며느리를 불법으로 쫓아냈구나. 그것도 한겨울에 쫓아냈다더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가에서 나오셨다. 길을 비켜라.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비키자 말을 탄 관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호위무사들과 함께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록 소박한 옷을 입었지만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복동이와 복순이가 있다는 집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복동이와 복순이가 그를 보자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저씨. 그래, 너희였구나.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너희를 찾았는지 모른다. 그 사람은 바로 복동이와 복순이 남매의 아버지 친구이자 영모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억울함을 풀어준 고위 관리였습니다. 3년 전 너희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 그리고 너희 집안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정작 너희를 찾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최근 이곳에 천재 남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여 찾아왔더니 정말 너희였구나. 그 관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옥분이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복동이와 복순이가 옥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희의 진짜 어머니십니다. 아이들의 말에 옥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부인을 이 아이들의 양어머니로 정식으로 인정하겠소.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 이자들은 무슨 일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오? 복동이가 지금까지의 일을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감히 법을 어기고 며느리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3년이 지난 뒤에 재산을 노리고 찾아왔다니 이는 명백한 불법이오. 저희는 그럴 의도가. 시동생이 변명하려 했지만 관리는 손을 저었습니다. 관가로 끌고 가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호위무사들이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잡아 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댁 식구들은 법에 따라 벌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며느리를 쫓아낸 죄, 남의 재산을 노린 죄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3년간 관노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복동이와 복순이의 집안이 복권되면서 옥분이도 덩달아 양반 집안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여전히 겸손하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자라서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복순이는 뛰어난 재주로 궁중에서 술을 놓는 침선비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평생 옥분이를 어머니로 모셨고, 옥분이는 두 아이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복동이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50냥을 주고 저희를 사셨을 때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지요. 복동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는 어찌 될지 몰랐단다. 하지만 너희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너희가 꼭 나 같았거든. 어머니.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너희를 구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구한 거더구나. 옥분이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는 서로를 구한 겁니다. 복동이가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옥분이가 아이들을 구한 것도, 아이들이 옥분이를 구한 것도 모두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던 것이지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이 내립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옥분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씨가 있기를, 그리고 복동이와 복순이 같은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소리부자였습니다.